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책장 공간을 바꾸고 오브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책들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유튜브 썸네일을 볼 때 영상 제목보다 더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베스트 댓글입니다. 누군가가 남긴 생생한 반응, 코멘트 하나가 클릭을 유도하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서가에 꽂혀만 있으면 그저 종이 뭉치입니다. 하지만 그 표지 위에 선생님의 손글씨로 "이거 완전 내 얘기야" 라는 포스트잇이 붙는 순간 책은 아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가장 강력한 포스트잇 질문 큐레이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왜 하필 질문일까요? 뇌과학에는 빈틈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그 빈틈답을 채우려고 작동합니다. 이 책은 환경오염에 관한 책이야 라고 평서문으로 말하면 아이는 "아, 그렇구나" 하고 맙니다. 뇌가 쉴 핑계를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버린 빨대는 어디로 갔을까? 라고 물으면 아이는 어디로 갔지? 하며 답을 찾기 위해 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책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질문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공감형 질문입니다. 주로 저학년이나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거창한 질문 말고 아이의 경험을 건드려주세요. 예를 들어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 표지에 이렇게 써붙이세요. "너도 발표할 때 심장이 쿵쿵 뛴 적 있어?" 이 문구를 본 아이는 나도 그런데 이 책 주인공도 그런가 봐 하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책이 멀리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로 다가오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단계,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만약의 if 질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마법의 문장, "너라면 어떻게 할래?" 를 사용하세요. 만복인의 떡집에 나오는 찹쌀떡, 그냥 읽으면 재미있는 판타지죠. 하지만 질문을 던져보세요. 먹으면 입이 척 붙어서 나쁜 말이 안 나오는 찹쌀떡, 너라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 아이는 생각합니다. 잔소리하는 엄마 줄까? 맨날 놀리는 짝꿍 줄까? 이 짧은 상상이 아이를 책 속 깊은 곳으로, 주인공의 상황으로 데려갑니다. 세 번째 단계, 고학년을 위한 가치 논쟁 질문입니다. 이때 책 표지는 작은 토론장이 됩니다. 정답이 없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세요.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하는 것, 과연 정의일까?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공간을 남겨두세요. 아이들이 O, X 스티커를 붙이거나 짧은 내 생각을 적을 수 있게요. 친구가 쓴 댓글을 보고 얜 왜 이렇게 생각했지? 하며 책을 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독서의 시작입니다. 질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큐레이터인 선생님의 감상을 남기세요. 마치 영화평론가의 한 줄 평처럼요. "선생님은 이 책 읽다가 교무실에서 펑펑 울었어. 너희도 그럴까?" 아이들은 선생님의 사적인 감정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대체 얼마나 슬프길래 호랑이 선생님이 울었지? 선생님의 감정이 묻어있는 책은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다가갑니다. 책을 통해 선생님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주세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발췌독을 유도하세요. 책 표지에 이렇게 써붙이세요. 39페이지 셋째 줄. "선생님은 정말 충격받았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1페이지부터 읽지 않습니다. 바로 39페이지를 펼쳐봅니다. 대체 뭐길래? 일단 책을 펼치게 하면 성공입니다. 그 자극적인 부분을 읽고 나면 앞뒤 내용이 궁금해서 스스로 읽게 되거든요. 이것이 독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질문 큐레이션의 꽃, 질문 릴레이입니다. 책 한 권에서 끝내지 말고 질문을 통해 다음 책으로 연결해주세요. 어책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대. 그럼 북극곰은 어떻게 될까? 화살표를 따라가면 비책 북극곰이 살 곳을 잃었대.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 화살표를 따라가면 시책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이 여기 있어. 이렇게 질문으로 길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홀린 듯이 책장 전체를 탐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제 통합적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 사살용 질문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교우는 뭐야? 몇 년도 일이야? 이런 질문을 보는 순간 책은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아, 읽고 나면 또 선생님이 물어보겠네 하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다칩니다. 우리의 질문은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호기심을 낳기 위함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정답이 없는 질문일수록 좋습니다. 도구 팁을 잠깐 드릴게요. 그냥 노란 사각형 포스트잇도 좋지만 문구점에 가시면 말풍선 모양 포스트잇이 있어요. 이걸 쓰면 책 표지 속 주인공이 말하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이나 학급 문고에는 반투명 포스트잇을 추천합니다. 책의 글자나 그림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 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길 수 있거든요. 책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도 교육의 일부니까요. 선생님만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포스트잇을 나눠주세요.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에 한마디만 써서 붙여볼래? 야, 이거 진짜 꿀잼이야. 내가 보장함. 선생님의 추천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또래의 추천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다는 문화가 생기면 그 교실은 이미 훌륭한 독서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다들 퇴근하시기 전에 교실 책장에서 평소 아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 3권을 고르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질문을 붙여두세요. 지민아, 이 공룡이랑 너랑 닮은 점이 하나 있어. 뭘까? 내일 아침 아이가 그 메모를 발견하고 눈을 반짝이는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포스트잇 한 장이 아이에게 인생책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마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